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 입학부장 맡고 있는 장현승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교육 목표하고 인재사항, 그 다음에 저희 학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개교한 지가 7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개교 70주년을 맞이했고요.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뭔가 해야겠죠. 네, 그래서 비전 2025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MJU 2025에 나와 있는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하고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는 세계인, 신앙인, 전문인, 사회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뭐 보시면 되고요. 저희 대학은 이제 신앙인의 양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목사님이라든가 뭐 전도사님을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독교 정신하에서 저희 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신앙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뭐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인재상은 크게 명지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지식을 깨달아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고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역량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대학도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뭔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사회는 너무 이 지식, 정보들이 빨리빨리 막 변화하죠.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서 공부한 것만 갖고 사회에 나와가서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요새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런 거를 저희 대학에서 기르고자 저희가 자기주도 역량을 또 크게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인데요. 명이라는 거는 배움을 실천해서 세상을 밝힌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배운 것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밖에 나가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학생뿐만 아니고 저희 교수님들에게도 상당히 요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연구를 하시는데 단지 페이퍼로 몇 장 쓰는 연구가 아니고 이게 밖에 나가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연구, 소위 말하는 이제 산학협력 좀 연계된 그런 연구를 좀 하십시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용적인 학문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와 다른 점은 융합이라는 데 있죠. 1차, 2차, 3차는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는 겁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가 발명이 되고 컴퓨터가 발명되고 이렇게 새로운 발명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게 막 섞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 또 발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실용과 함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의 학생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거는 세계와 소통하고 그다음에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우름과 배려의 정신을 갖고 있는 학생을 길러내자라고 하는 게 저희의 교육 목표다 또는 인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우리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학에 딱 들어가서 요거를 찾죠. 그래서 이 대학은 이러이러한 학생을 길러내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자소서에 요 3개 내용을 막 씁니다. 물론 뭐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저런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얘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럼 저희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 어떤 학생들을 선발해야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을 길러낼 수 있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대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성실한 학생,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학생 선발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한테 막 제안을 해요. 뒤에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자랑 막 쫙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도 학생이 성실하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를 저희가 달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성실한 학생, 특히 고등학교 때 맡은 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이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의 이제 특성화 방향입니다. 저희 대학의 핵심 가치가 SOUL이라고 그래요. SOUL.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율적인 뭐 수업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또 사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연화라는 거예요. 저희 대학은 학사 제도를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지대는 복수 전공 조금 자유롭고요. 그래서 전과도 자유롭고 부전공도 자유롭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들어보셨나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전공 선택권에 대한 그 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연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A라는 학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창 그 유망한 이제 학문 분야들이 좀 있을 텐데 그게 기존의 학과에서는 모든 걸 다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과라는 거는 이미 잘 짜여진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학과를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새로운 어떤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좀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학과가 공동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게 유연하게 사회 변화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내가 들어온 학과를 포함해서 다른 학과들에서 제공하는 연계 전공이라는 걸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유연하게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계 전공을 저희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집 요강에 보시면 융합전공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융합전공학부는 연계전공을 강제로 하게 하는,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학생 스스로 잘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또 하나를 더 자기가 전공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뭐 유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아예 모집을 할 때 이 단위로 들어온 학생들은 연계 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모집 요강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질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교육의 질 관리의 문제가 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학기는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온라인 강의 이래서 이제 질 관리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대학의 교육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인증해주는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경영학 교육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공학 교육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건축학에 대한 인증,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이 이제 대표적인 인증인데요. 저희 대학은 그 세 가지의 인증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그 어떤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에서 제시하는 그 표준을 잘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기관이 없는 다른 학과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 자체적으로 인증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잘 따라온 학과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학의 캠퍼스입니다. 저희 대학은 캠퍼스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있는 인문 캠퍼스, 이 서대문에 있죠. 그 주위에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연대도 있고요, 서강대, 이대, 홍대, 그렇죠? 뭐 이렇게 주위에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대학도 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용인에 위치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쪽이 혹시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학교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그 개발이 많이 돼서 상당히 여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예전에는 용인 캠퍼스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끝나고 좀 놀아야겠죠, 자기네들끼리. 근데 전부 다 강남으로 갔어요. 근데 요새는 강남으로 안 간다 그래요. 주위에서 잘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아마 그 차 안 막힐 때 도로도 새로 뚫려서 자가용이나 이런 걸로 오면은 1시간 안쪽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1시간 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 뭐 지방 캠퍼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인문 캠퍼스는 말 그대로 인문사회 분야가 주로 여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캠퍼스는 이공대하고 예체능계가 이쪽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둘로 나누어진 거지 제1캠퍼스, 제2캠퍼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문 캠퍼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문사회 계열의 학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그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양하는 대학이고요. 여기까지가 인문사회 대학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근데 특이하게 인문 캠퍼스에 이공계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ICT 융합대학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 재직자라든가 아니면 30세 이상 넘은 분들을 저희가 특별 전형으로 모집해서 가르치는 평생교육을 위해서 수립한 미래융합대학입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30살이 넘으셨으면 저기 그러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너무 젊으셔갖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뭐 새로운 걸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데다가 지원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기 단과대학이 있고요. 그 밑에 학부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대학에 어문학부라는 게 있고 어문학부에 국문과, 중문과, 일문과, 영문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편자가 보통 저렇게 돼 있어요. 단과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가 있고 꼭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가 있거나 전공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학생을 모집할 때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나는 전공이 뭐다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보는 친구들은 내가 뭘 해야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맨 밑에 있는 학과 단위 또는 전공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학생들을. 네, 그리고 정시로 오는 친구들은 주로 수능 공부하는데 조금 시간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학부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또는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동안 자기가 좀 탐색을 좀 해보고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전공, 어떤 과를 선택할지 스스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 단위를 수시하고 정시를 조금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 같은 데는 여기는 학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시에는 사회과학대학 전체로 모집해서 그 중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경영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문대학에 학부가 있는 데는 학부 단위로 모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자연 캠퍼스에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과학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과대학, 이공계가 있고 ICT 융합대학도 아까 인문 캠퍼스에도 있었죠? 자연 캠퍼스에도 ICT 융합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대학, 건축대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ICT 융합대학을 잠깐 보면은 우리 앞쪽에는 ICT 융합대학이 인문 캠퍼스에 있는 거는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학과라고 해서 이 컨텐츠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 요새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관심 많죠? 저만 관심 있나?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로 인문 캠퍼스, 융합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 캠퍼스에 있는 ICT 융합대학은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균형 있게 다루는 그런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단과대학 중에 조금 특이한 거에 대해서 그 학과 특이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 대학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보면은 여기 미술사학과라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대학은 사학과하고 미술사학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학과에서 미사학과라고 많이 하죠. 미술사학을 같이 하는 저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큐레이터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진출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미술사학과에 많이 지원을 하고요. 여기에는 아마 다 선생님들 아시는 건데 유홍준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저희 대학에 교수님 계셨다가 정년퇴임하시고 이제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학원까지 보통 학생들이 다 진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미술사학에 대해서 또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뭐 박물관 쪽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예창작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과는 국문과하고 문예창작학과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글쓰기를 주로 국문과에서 다 가르치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문과는 국문과 나름대로 그 고유의 학문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창작에 좀 관심 있다. 컨텐츠에 진짜 조금 더 관심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문예창작학과에 들어와서 글쓰기에 좀 매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 대학이 문예창작학과로 생각보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너무 끄떡 계시면 돼요. 상당히 여기에서 신춘문예 당선자도 꽤 많이 나오고요 하는 저희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이쪽에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특기자로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내에서 하는 각종 대회라든가 뭐 교회 대회 좀 수상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쪽에 좀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아랍지역학과라고도 있어요. 전국에 아랍어를 가르치는 대학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아랍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희 대학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3개 정도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면 저희가 아랍 지역 학과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랍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중동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도 같이 하게 되겠죠. 저희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설립된 학교다라고 했는데 근데 무슨 니네 아랍이냐 좀 뭔가 안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성이 상당히 그 개방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저희 기독교의 정신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개방적인 관점에서 아랍어 학과를 우리가 만들었고 이걸 독립으로 중동학부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학대학이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물론 이제 다른 과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요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디지털 미디어 학과하고 청소년 지도학과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예전에 보면은 미디어가 신문방송, 뭐 이거 둘밖에 없어 신문방송 학과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뉴미디어 해서 뭐 미디어가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다 합쳐서 컨텐츠까지 가르치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잠깐 또 보시겠지만 저희 대학에 컨텐츠 관련된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학교의 위치도 상암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그런 어떤 컨텐츠 관련된 분야를 학교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학과라고 있어요. 이게 국내 최초로 독립적으로 개설된 학과입니다. 다른 데는 뭐 아동학과에서 청소년학과를 좀 가르친다든가 심리학과에서 좀 가르친다가 하는데 저희는 별도로 청소년학과가 독립되어 있고 학생들이 요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활동하거나 뭐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뭐 또래 상담 동아리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 대학의 그 청소년 지도학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실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꽤 괜찮은 학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입니다. 그 경영대학에는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그다음에 경영정보학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평가하게 될 게 이제 이 경영정보학과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은 우리 인문대학, 인문 캠퍼스에 여기 경영정보학과가 경영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ICT 융합대학에 또 응용소프트웨어학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영정보학과는 주로 인문사회입니다. 소위 지금 이제 문이과가 좀 없어지긴 했죠. 그래도 그쪽 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정보화를 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소프트웨어 학부에서는 물론 그게 인문 캠퍼스에 있어서 경영학 관련된 분야를 좀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기반 하에서 또 경영학을 바라보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주로 이과적 성향이 좀 강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이제 ICT 융합대학이네요. 여기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학과라고 해서 컨텐츠 디자인하는 학과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미디어 학과라고도 약간 비슷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학과는 또 문과적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미디어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도 역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과 성향이 있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고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에는 실기시험을 봐서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존의 디자인 학과에서는 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컨텐츠 기획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단순히 디자인 역량만 키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 이제 기획을 하거나 맨 마지막 단에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실제 컴퓨터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까지 다 해서 모든 분야를 다 배우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융화 소프트웨어 학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1회 졸업생이 2020년 2월 올해 나왔죠. 근데 100%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과. 그래서 이 두 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취업률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상당히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공과대학입니다. 그 자연 용인 캠퍼스에 있는 공과대학이고요. 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중요한 게 저희 토목환경공학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목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관심 없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 대학의 토목공학과에 보면 토목환경공학부죠. 거기에 보면은 그 상당히 큰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연 캠퍼스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 실험실이 있어서 학생들의 그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공학과라고 하는 또 특이한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학생들이 교통경찰로 꽤 많이 가더라고요. 또 그쪽에 좀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대학하고 건축대학인데요. 예술체육대학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학부가 있습니다. 디자인 학부에는 시각, 산업, 영상, 패션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학부 있고 바둑학부가 있고요. 예술학부에는 피아노, 성악, 작곡, 그 다음에 영화, 뮤지컬이 있습니다. 기악은 없어요. 저희가 기악은 운영하지 않고요. 피아노, 성악, 작곡을 하고요. 뮤지컬 학과가 있죠. 저희 대학 뮤지컬 학과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모르시나요? 박보검? 박보검이 저희 대학 나왔죠. 저희 대학 출신의 뮤지컬 학과를 나왔어요. 그다음에 윤호 이 뭐예요? 윤호? 그 양반이 아니죠. 그 친구도 저희 뮤지컬 학과에 나왔고요. 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는데요. 수시에 한 3, 4일 보고요. 정시에도 3, 4일 보고요. 합쳐서 너무 힘듭니다. 입시 진행하기가. 그것처럼 관심이 상당히 요새 학생들한테 많이 있는 그런 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 캠퍼스에 오시면 연예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대학이 있는데요. 건축대학에 그 건축학 전공, 전통건축 전공,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 전공 이렇게 있어요. 이 건축학부는 5년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제 공학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건축공학이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건축학과라고 해서요. 디자인을 주로 가르칩니다. 건축 설계를 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그 건축대학에 아마 그죠?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임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상도 받고 뭐 이런 설계 측면에서 우수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설계를 하는데 친환경 설계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인문 쪽 얘기를 하지만 그 건축 캠프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원도 많이 하는데 혹시 건축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3학년 학생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애매하게 하겠지만 1, 2학년 학생 중에 그런 분야에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 건축 캠프 때 한번 지원을 해서 방문을 해보면 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거를 잘 느끼고 한번 본인의 꿈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둑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한 거 많이 있죠. 바둑학과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박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바둑학 박사를 받으려면 저희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바둑에 관심 있으신 분, 아까 30세 이상 플러스 바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 저희 박사과정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바둑학과에. 놀라운 일이죠. 독일 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학위를 받으러 많이 유학을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수한 학과들이 몇 개 정도 꽤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의 이제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특성화 사업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학교에서 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 인베디드 플랫폼 사업단, SEP 사업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인베디드 플랫폼, 뭔지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 요새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동화된 공장이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로봇, 스마트 자동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oT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물 인터넷.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그런 학과고요. 이게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세 개의 학과가 모여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융합공학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공학부로 입학하는 학생은 이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연계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과를 입학을 했더라도 연계 전공을 이거를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수하게 되면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를 전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IPA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사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P 사업단의 스마트 팩토리는 물건을 만드는 그 공장에 대한 자동화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프로세스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일반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사업단이고요. 이게 오늘 설명하게 될 경영정보학과가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역시 연계 전공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쪽 부분에 들어가서 많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을 기업에서 선택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학생을 한 명 졸업하지도 않은 학생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새 아주 그 기업에서 핫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사업단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단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새 뭐 무인 자동차라든가 뭐 그렇죠, 자율주행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거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공학과 이런 데가 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위에 요 세 개의 사업단은 특정 학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빅데이터 사업단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전 학과가 참여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 대학의 최근의 추세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공부를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하고도 관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구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현을 어떻게 하냐? 최근에는 전부 다 대부분 뭐 스마트폰의 앱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인문 캠퍼스에 뭐 내가 뭐 국문과에 들어왔다. 그러면 국어만 하고 국문학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가 뭐 스스로 연구했던 또는 공부했던 그 컨텐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번 좀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구현하는 게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소프트웨어를 좀 다룰 수 있는 역량,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석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 또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뿐만 아니고 저기 그 자연 캠퍼스에 있는 그 체육학부에서도 이런 연계 전공을 똑같이 여기 사업단에 협력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스포츠를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그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저희가 교육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대학의 최근에 중요한 그 연계 전공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사업단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M스쿨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더 잘 가르쳐보자. 그래서 그 수업을 모듈화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를 뭐 어떤 전공으로 나가려면 이런 모듈, 어떤 전공을 하려면 이런 모듈, 이렇게 모듈화를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학의 어떤 특성화 사업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이네요. 저 혹시 인문 캠퍼스 방문해 보셨나요? 네, 방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게 아직 없는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을 다 해집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저희 인문 캠퍼스가 상당히 아담합니다. 학생들이 좁다 그러는데요. 장점도 있대요. 원래는 학교가 크면은 공강 시간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2교시 가는데 상당히 짧으니까 지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저희 학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각은 안 하는데
죄송한데 예, 학교의 반 정도를 해집었습니다. 다 해집어갖고 새로운 이런 복합 시설을 저희가 현재 만들고 있고요. 내년 2월쯤에 좀 원래 계획에 의하면 2월에 저희가 이제 이게 다 완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은 아마 저 건물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음이 안 되네요. 서부경전철 맞나요? 예, 그거에 이제 어떻게 노선이 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되고 KDI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곧 조만간 착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전철역이 저희 대학 요 정문 앞에 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수준이 좀 더 올라가고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아무래도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농담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 인문 캠퍼스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인문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은 정말로 세계적인 도서관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다라고 해서 제가 지었는데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 대학교 도서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는데 저희 대학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친구들 데리고 오면은 가는데 인문 캠퍼스에 갈만한데 여기 딱 도서관 있어요. 그래서 꼭 학생들 친구들 데리고 가서 도서관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모양도 상당히 예쁘지만 안에 그 어떤 시설들도 상당히 첨단 시설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꽃은 도서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도서관 안에 저희 그 한국과 관련된 서양 고소들을 쫙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책들을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연 캠퍼스입니다. 자연 캠퍼스는 인문 캠퍼스와 달리 수업을 붙여놓으면은 지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큰 캠퍼스고요. 여기가 벚꽃이 피면 진짜 아름다운 캠퍼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봄에 한번 저희 용인 캠퍼스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들어섰는데 최근에 여기 음악 학부하고 아까 말했던 뮤지컬 이런 학생들이 쓰는 건물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습실이 최근에 만든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들보다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실험실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대학에 보면 그 건축학 전공만 이게 아니고 전통건축 전공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으로 갖고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연구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물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다른 학교랑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 2, 3, 4학년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춰서 학생들 취업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줘도 학생이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일자리 센터를 하는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이 그 일자리 센터를 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 컨설턴트의 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성과 중에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취업률인데요. 80% 넘는 학과가 있죠. 오늘 보게 될 경영정보학과 상당히 취업률이 높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 교수님께 한번 질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학부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히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과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창업 활동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영진대학교 출신 CEO 1인당 매출액. CEO가 됐는데 돈을 못 벌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1인당 매출액이 저희 학교가 전국 대학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CEO를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들 요새 게임 업체 관심 많죠. 그렇죠? 게임 업체 CEO 저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CEO 배출 대학 순위가 전국 2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창업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앞에서 얘기했던 전 학생들에게 데이터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좀 같이 하는 그런 학교의 방향성이 좀 여기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학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과 연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이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재정 지원 사업을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재정도 상당히 대학의 재정이 튼튼한 그런 학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 마찬가지죠. 그 세계 여러 기관과 여러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 와서 학생들 최소한 한 번은 해외에 나가서 좀 공부하도록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학생 안 가서 문제지 기회는 다 열려 있고요. 중요한 거는 유럽 대학에 저희는 조금 자매 결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대학을 좀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지 않았나요?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총 3,061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중에 수시에서 전체 70%좀 넘게,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0% 조금 안 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정시의 비율이 그 30%를 좀 넘습니다. 그건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아마 많은 대학이, 대부분의 대학이 다 30%가 넘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40%가 넘는 대학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대학은 30%대를 유지하려고 현재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 대학은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저희 대학의 그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길러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수시 정시 비율을 70대 30 이런 식으로 좀 유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는 저희가 크게 3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실적입니다. 여기에 논술 전형 같은 거 저희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신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신 성적으로 1단계의 학생 5배수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 2가지의 전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 교과 성적과 면접까지 하는 전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대학은 면접을 꼭 봐야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바뀌어서요. 저희가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종합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이 교과 성적 100%,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서류 100%, 학생부 서류 플러스 면접, 이렇게 4가지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즉 면접이 있냐 없냐, 그냥 비교과를 반영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딱 4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3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그 입학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하고 적성고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특기자를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창작학과하고 바둑, 그다음에 체육에 대해서만 특기자를 운영하고 있고 어학이라든가 과학 특기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지대에서 저 특기자 운영하면 사람들 어차피 지원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학은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는 수시답다라는 거는 학교 교육에 얼마나 자기가 충실했냐를 저희가 평가하는데 좀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기자 같은 전형을 다 없앴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을 전체 그 수시 전형에서 적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은 누구나 저희 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 그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 추천서를 페이지를 했고요. 자소서를 쓰는데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문항이 4가지였습니다. 대교육 공통문항 3가지가 있죠. 그 이외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 우리 학교 지원 동기 뭐 이런 거였는데요. 요새 그 자소서에 대한 표절 검사를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진짜 몇 문장을 다른 학생 거 또는 뭐 자기의 뭐 누나라든가 그다음에 오빠, 언니 이거를 베껴서 그냥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 4번 문항에서 상당히 많은 표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히 없애버리고 1, 2, 3번 문항만으로 학생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왜 우리 명지대에 지원했냐라는 의지를 어딘가 녹여야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소서의 대교육 공통문항만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그때 교과 성적, 즉 내신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내신 성적 산출하는데 예전에는 인문사회 분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게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각각 국어에서 4과목, 영어에서 4과목, 그렇죠? 잘한 4과목만 가지고 학생들을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학생들 입결이라고 그러죠. 입학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 걸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살짝 높아지긴 해요. 0점 몇 점 정도 등급이 높아집니다. 근데 올해 학생들이 또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내신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겠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님께서 이제 지원하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하고 전공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해서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를 찾아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100%, 교과 플러스 면접, 종합전형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명지대 꼭 와야겠다. 이런 명지대 매니아들은 그런 전형에 다 쓸 수 있고요. 대신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복수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별 특징인데요.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요강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 보면 전공자유학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공자유학부로 들어와서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전공학부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일반 학과 이외에 전공자유학과 비슷한 거를 선택을 해서 2학년 때 전공자유학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들이 저희가 꽤 많다고 그랬죠. 아까 소개드렸던 인문계열에는 디지털 미디어 학과,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에 있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되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학과가 있고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융합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재직대라든가 30세 이상 분이 지원하는 그 멀티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학교에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다는 거 보시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지원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시 모집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교과 성적하고 면접이 저희 주된 전형이고 이거는 이제 특별 전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명지인재 전형이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대학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 정신위에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 전형.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도 교목 들이 계시는 데가 있죠. 그 교목에 추천을 받아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혹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성적 100%를 이용한 전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중요한 게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라든가 검정고시 학생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부를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성적 결정을 할 때 4과목, 상위 4과목, 각 분야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에서 잘한 거 4과목만 갖고 성적을 산출하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 면접을 하는 그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교과로 1단계 성적 갖고 학생들 거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제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원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즉, 앞에의 성적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는 고등학교 구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반면에 내신 성적이 앞에 전형보다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신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면접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쪽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 학교의 작년에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1단계에서 서류로 가르고요.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사정원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실기, 실적, 체육특기자 이런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부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공학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은 국어, 영어 반영을 하는데
단연 교과별로 상위 4과목 성적만 반영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평가 방법, 이거 나중에 할 테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면접에서 조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는 면접 볼 때 수학 문제 풀려고 안 하고요, 제시문 같은 거 전혀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학생부 전혀 주지 않고요, 대신에 그 학생에 대해서 면접하기 직전에 자기소개서와 비슷하게 학생이 나에 대해서 좀 적어라 라고 하는 걸 이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평가위원들이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는 면접이 주로 가치관과 관련된 이제 면접을 많이 합니다. 그 문항들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예정되어 있다. 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좀 확인하는 면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이제 평가위원들한테 다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학생부를 보고 학생부에서 특이한 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그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시문이라든가 수학 문제를 푸는 전형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입시 결과만 그냥 간단히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자, 이거는 교과 성적 100%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는 부분이 전체 지원자고요, 빨간색이 최초 합격자예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최종 등록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전형을 잘 보시면 사실은 이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많이 찍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교 입장에서 노란색이 조금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 성적 전형,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성적을 갖고 하는 그 전형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저희 대학을 하향 지원을 해서 소위 말하는 좀 안전하게 지원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요. 어쩔 때 보면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파란 점이 이 끝에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6점 몇 등급, 7등급이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노리면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최초 합이 안 돼도 나중에 추가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격자의 근데 이 최종 합격자의 평균 등급을 보면은 한 2등급 때 그래도 인문 캠퍼스는 2등급 때 중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연 캠퍼스의 성적 전형입니다. 비슷합니다, 인문 캠퍼스랑. 근데 등급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 캠퍼스가 저희 인문 캠퍼스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위에 그래도 점이 좀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성적 전형보다는 면접 전형이 학생이 이제 최초 합격자가 등록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배수 처음에 걸릴 때, 5배수를 처음에 걸릴 때, 그래서 1등부터 쭉 나열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1등부터 1배수가 10명 뽑는다.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가 면접을 거치면 그대로 1등부터 10등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바뀌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한 얼마 정도 바뀌죠? 한 60% 정도 바뀐다고 그랬나요? 40% 바뀐다고 그랬나요? 60% 정도 바뀐다고 그랬나요? 60% 정도 순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면접 전형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신 등급도 보면은 성적 100%보다는 조금 더 뒤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에 합격자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 캠퍼스입니다. 자연 캠퍼스도 비슷한 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도 우리 면접전형과 비슷하게 등록자가 최초 합격자가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적은 조금 면접전형보다는 약간 뒤로 가 있죠. 근데 여기는 면접에서 그 순위가 바뀌는 경우, 최초 합격자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우리 교과 면접전형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게 한 30% 40% 바뀌는데 그게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정도로 한 20% 정도 대 맞나요? 한 그 정도 때만 학생이 많이 바뀌는데 저희 한 30-40% 정도가 꽤 바뀌는,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여기도 상당히 큰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면접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그 학생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좀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 정시는 저희가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수능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반영하는 거 요거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문 캠퍼스건 문과건 이과건 간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 3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 캠퍼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을 원하는 데에 수학의 30% 반영하는 데가 좀 높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그런 부분이 하나 좀 특징적으로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더 많이 잡아먹어서 좀 죄송스러운데요. 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고맙습니다.